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우리 김준영 의원께서 교수로 국립외교원장으로 학술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트럼프 혹은 해리스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지금 김정은과 양키 스타디움에서 야구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김정은 위원장 지난 하노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코 호락호락하게 넘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약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되면 오바마, 바이든 전략적 인내 정책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됐든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주시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강 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도, 우리 언론도, 우리 민주당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쩐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건 공화당이 집권하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 축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됐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자. 그러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 아닌가, 이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동맹을 부르짖고 있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외교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국에 얼마나 큰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역시 햇볕 정책이 최상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하실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님이 직접 들으시고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교류 협력하면서 평화를 지켜나가면은 30년 정도 지나면은 통일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김정일 위원장은 아닙니다, 50년은 가야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교류 협력하고 평화를 지켰다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0년은 이제 5년밖에 남았지 않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한 50년도 25년밖에 남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생애에 통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햇볕 정책이 통일 정책이 아닙니다.
교류 협력과 평화 정책입니다.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대화를 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평화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시니컬한 냉소적인 접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공이 교류 협력을 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계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그 좋았던 남북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은 박살내고 지금 남북관계가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정원에서도 미국 CIA에서도 얼마 전 그러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45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김정은은 반드시 ICBM을 발사하고 제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종이 주고 오물로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국가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 전단을 보내지 말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의도를 물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데 무게를 두고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전단 보내고 지금 쓰레기로 오물로 받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며 재산적, 경제적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확성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니까 북한 확성기도 지금 귀신 울음소리 그 소음을 어떻게 많이 보내든지 접경 지역인 김포나 강화의 주민들은 잠을 설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류 협력을 통해서는 먼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한 대로 대북 전단을 보내지 말면 북한에서도 오물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성기를 끄면 북한에서도 확성기를 끄게 될 겁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한 것을 저는 일생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후 2달 있다가 제가 우리 한국의 언론사 사장들을 모시고 8.15 때 평양을 갔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이 되더라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김정일 위원장한테 확인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와 김정일 위원장은 김영순 비서를 배석하면서 셋이서 3시간 반 동안을 와인을 마시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으니까 반드시 미군이 주둔해야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2가지 유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미국입니다. 만약 미국이 과거에 중국만큼 대해줬으면 중국이 되든
과거에 월남만큼 대해줬으면 베트남이 되듯 지금 현재도 코앞에 있는 쿠바를 미국은 점령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교류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 미국의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가 월남만큼 중국만큼 하다못해 큐바만큼이라도 북한을 도와주면은 저는 북한은 사실상 친미국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김대중 대통령과 약 10분 내지 15분 무건의 대화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전쟁 위기로 몰고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국회에서 설득해라.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투쟁해라. 투쟁해도 안 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을 바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보지 말고 작게 보시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려면 대북 전단 보내지 말고 확성기만 꺼도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